네, 안녕하세요. 너무 리더님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리더님. 우선 아이도 FCA 모임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리더님들 크리스마스에 산타로부터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건강이라는 선물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역시 뉴트럴라이트죠. 네, 올 한 해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리더님들, 그러나 열정과 에너지로 올 한 해를 꽉 채우시고 성장을 만들어내신 리더님들께 정말 아메이에 몸담고 있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더 함께 열심히 뛰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2022년도에는 우리 리더님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각자의 꿈들이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아주 많이 빛나게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트럴라이트 건강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건강혁신, 개인 맞춤형 시대를 열어가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저의 이야기는 크게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연 시대를 관통하는 혁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읽어보고, 왜 우리가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같이 리더님들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 2022년도의 챕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 시대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제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또 좀 처음 또 나와봤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지만 알찬 맛보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혁신의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감사가 굉장히 우리가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도 리더님도 해주셨고, 또 조연아 리더님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혁신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었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흔드는 일을 했는데, 물론 속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과제들을 저희들에게 던졌죠. 바로 그것은 혁신입니다. 지금은 이 혁신이 세상의 지축을 흔드는 저희가 말하는 disruptive innovation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과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솔루션,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성장을 담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은 무엇보다도 신뢰되고 차별화되고 또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Innovation and Science 팀이고, From Farm to the Future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과거에는 From Farm to Table이었지만 이제는 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래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로 끌고 가는 저희들 팀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혁신과 과학의 부서라고 이름도 변경을 했고,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혁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메이 뉴트럴라이트가 가장 잘하고 있는 식물의 그 저력을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파워 오브 피플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여정을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여정이 과연 미래에 말하고자 하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뉴트럴라이트 우리 건강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거야? 혁신을 필요하다는데 건강이 어떻다는데 왜 뉴트럴라이트가 어떤 회사이길래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원하는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는 세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건 이제 다 너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 다양한 지혜, 즉 그 지혜도 백그라운드가 다른 지혜가 모일 때 우리는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 만들어내는 힘은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메이는 우리 제품 카테고리를 보듯이 저희들은 뉴트리션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제품들이 심지어는 듀라블 제품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처음에 제가 입사하고 조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때는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 팀이었거든요.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 팀에 너무 다양한 전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공만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측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정말 다양한, 특히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전공을 가진 분들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뭐 전기공학, 그 다음에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융합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굉장히 서로 거기서 센싱을 할 수 있고, 이 글로벌에 대한 힘과 파워가 없이는 미래 혁신의 시작을 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면 어느 시대 이 지구 곳곳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지금 미래를 관통하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우리 아마 좀 핵심 역량이 아닐까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트릴라이트 레가시, 유산은 역시 보테니칼입니다. 보테니칼은 식물과 농업의 혁신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뉴트릴라이트에 집중한 혁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린 혁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아티스트리, 그 다음 홈케어, 퍼스널 케어, 뭐 G&H까지 다 넘어가는 이런 보테니칼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리더님들이 종종 그린 스레드라고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역을 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보테니칼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그런 보테니칼도 저희들이 지금은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그 다음에 인도의 아유르베다, 이런 제품들, 이런 보테니칼들을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과연 우리 인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파이토뉴트리언트들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테니칼은 이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좋은 양질의 파이토뉴트리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기농, 끊임없이 유기농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력 추적을 하는 트레이스빌리티, 또한 클린 레이블과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꼽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저희들이 연구해낼 수 있는 연구 역량이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뭐 몇 번 좀 보신 리더님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그야말로 농장에서부터 씨앗 뿌려서 농사를 짓는 이 모든 과정에 저희들이 집약되고 함축되어 있는 연구들을 역량을 나타내고 있고,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확을 했으면 제품을 만들어야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까지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연구하는 분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보시면 여기서도 알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하고도 굉장히 좀 붙어 있는데, 과거에는 토양 그러면 토양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렁이, 우리 무당벌레 이런 거 많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유기농에 어떻게 하면 유기농법을 가장 안정되게 할까라고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더 나아가서 좋은 토양에서 좋은 식물이 자라고, 좋은 식물이 자라면 좋은 파이토뉴트리언트를 수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연쇄 반응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양에 있는 또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에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이 있을 때 이 토양이 좋은 양질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수확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해야 하는지 수확하자마자 건조해야 하는지 수확하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에 데쳐내서 미생물을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수학에서부터 씨앗까지 많은 연구들을 하는 그 연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이 중국의 우시에 있는 바로 저희 실험 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추출은 어떻게 해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용매를 별로 쓰지 않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 핵심적인 파이토뉴트리언트를 추출하는데 어떻게 추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또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식용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비율로 했었을 때 추출했었을 때 가장 저희들이 좋은 배합 비율을 찾는지 이런 연구들을 할 뿐만 아니라 추출하고 건조했었을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파이토뉴트리언트를 표준화하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면 과연 우리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리활성 부분들 찾아내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이 우시에서 하고 있고 바로 이 우시에는 그런 일을 하는 실험실 또 실제 농작을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구 농장이 되게 커요. 그렇게 하면 연구 농장 또 모든 온도가 컨트롤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봐야지만이 재현성도 높아지고 또 거기에서 정확한 실험의 그 핵심 키 또 아웃컴을 얻기 때문에 이 온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이 이제 뉴트라이트처럼 좋은 농작물을 키우고 재배하고 원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료를 어떤 회사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원료 사오면 되지. 물론 사올 수 있어요. 좋은 원료를. 그러나 좋은 원료를 사와도 이것이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역량이 없으면은 또 우리가 말하자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계속 공법이라든지 또 새로운 천연물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집약해서 만들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시설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중간쯤 보면 퀸시 제조시설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엄격한 GMP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퀸시라든지 그 다음에 우시의 식물연구센터 그 다음에 저희 뉴트릴라이트 캘리포니아 연구 R&D 센터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로 바뀌었지만 거기도 가면 새로 아쉬운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보지를 못하는 건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옵티멀 헬스 센터도 굉장히 바뀌어서 최근에 투자를 해서 많이 새롭게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프로덕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설비들을 되게 많이 보강해서 지금 좀 더 다른 시설을 아마 캘리포니아에 언제 가시게 되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 뉴트릴라이트가 이 건강혁신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쭉쭉 얘기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좋은 시설과 캐파가 있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우리가 관통하는 그 통찰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트릴라이트는 미래의 건강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관통하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마 그 어떤 회사보다도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회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핵심적으로 건강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새롭게 정의를 해뒀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몸이 아프지 않는, 질병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온전히 내가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여기 시작하면서 문을 열면서 두 분 리더님께서 감사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던지셨어요. 저는 이 감사가 건강에 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같은 사이언티스트는 바로 이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피리추얼, 정신 건강에 바로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또한 우리 건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뼈대의 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 건강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이 혁신 어떻게 이뤄내야 될까요?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였고, 저희들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연 과학에 근거한 사이언스에 베이스드한 헬스 앤 웰니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한 트렌드를 좀 저희들이 읽어보면, 제가 좀 전에 건강과 관련돼 갖고 둘러싸고 있는 개념들이 변하면서 과연 그 개념들이 바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지 과학의 흐름에서 말하고 있는 아젠다는 뭐가 변하고 있는지, 그 아젠다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리서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연구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연구 결과들이 세상에 탄생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트렌드를 읽어낼 때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뉴트리션 앤 헬스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미래를 통찰하고 앞선 과학을 읽어내고 패러다임이 바뀐 것들을 되게 이 생각들을 농축해서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는 저희 연구가 바로 이 더블엑스예요. 더블엑스는 안에 밑에 파면 팔수록 정말 저희들이 이런 고민과 생각들과 새로운 대사체, 유전체, 누가 멀티비타민 미네랄 연구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겠습니까? 파이토 뉴트리언트 연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거고, 이런 굉장히 앞선 여러 기술들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이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그래서 더블엑스는 파면 팔수록 아주 저희가 미래를 읽고 있는, 기술을 읽고 있는 통찰력,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아메이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혁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야, 까빠가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라고 제가 지금 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건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질 때입니다. 이미 저희 글로벌에서 이미 우리는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크게 전 세계에 천명을 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헬스 앤 웰니스 컴퍼니로 가는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 앤 웰니스의 여정에, 긴 여정에 저희들이 어떤 가치들을 담아서 이 여정들을 끌어갈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영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영양 서비스를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뭐 그렇게 동일한 영양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개인이 다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과학에서 데이터로 결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각각이 좀 다르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개인에게 더 적합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식습관, 생활습관을 비슷하게 가더라도 체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사 반응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개인의 건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뭔가 맞춤형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사이에 있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주 최근 들어서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여러 이제 인류의 모습들이 있는데 모르고 아직도 안 밝혀진 비밀의 열쇠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 열쇠를 이제 하나씩 꺼내서 저희들이 그 비밀의 열쇠, 비밀들을 이제 캐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학자로서 이 비밀을 풀어나가는 열쇠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일이 재밌기는 합니다. 제가 뭐 사위 볼 때 열쇠 3개는 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과학이 풀어나가야 될 열쇠 한 서너 개는 제 호주머니에 넣고 풀어나가는 재미는 쏠손찬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이 각각이 다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 텐데 자, 연구 트렌드 아까 제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거의 뭐 65년도부터 또 나왔던 연구 중에서 2000년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연구 편수들이 이거 논문 편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파이토뉴트리언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불과 나온 지가 한 2023년 몇 년 안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논문 편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 논문 편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새로운 과학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개인 맞춤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 압축된 시대에 요구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외부 기술들이 점차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을 빨리. 그래서 개인 맞춤형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기술이 변화하면서 나오는 너무 당연한 결과다. 사회는 이제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는 큐어의 시대에서 우리가 사전에 몸을 지키고 잘 보존하는 케어의 시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주의, 그 다음에 미코노미 같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나를 위한 소비, 나를 위한 맞춤형 이런 것들이 점점 시대를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말 동일한 성분을 섭취하는 쌍둥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쌍둥이인데도 패턴이 틀려. 유전자는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새로운 이제 연구 방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는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는데 이 데이터를 옛날에는 일일이 수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대사체 등을 분석하는 기술,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뭐 이런 딥러닝 이런 나오는 새로운 IT 기술들이 바로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개인 맞춤형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기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약 2020년대 8밀리언 한 9조 8조 한 7, 8천억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2025년에 되면 거의 2배 수준인 불과 5년 만에 16.4 빌리언 그러니까 160억 불 이상의 시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지금 큰 시장은 어쨌든 노스 아메리카 시장이에요. 북미 시장이고 거의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1년의 연성장이 15.5%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들이 굉장히 이 개인 맞춤형 시대를 더 빨리 열어나갈 것이고 더 빨리 성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도 이미 50%가 넘는 소비자들이 야 나도 나한테 맞춤형을 줘. 나에게 좀 더 적합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트리라이트가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는 바로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과 같이 이제 끊임없이 노화를 치닫고 있는 헬티 에이징이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 헬티 에이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빅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헬시 에이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작은 방 열쇠는 바로 나에게 좀 더 적합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왜 마이크로바이옴인지 2부의 시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혁명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장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구글 벤처스를 설립한 이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축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빌 게이츠도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다. 라고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018년도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우리 시간을 바꿔가고 열어나가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지금 오늘 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체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되게 복잡하고 정말 이 고도화되어 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게놈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유전체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뭐 한 10만 개 되지 않겠어? 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막상 다 까봤더니만 초파리 유전자 2만 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간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안 돼요. 이거 뭐야? 너무 유전자가 저렇게 초파리처럼 이렇게 진짜 복잡하지 않는 그런 동물하고 같다고? 라고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이 이렇게 초파리에 비해서 정말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체와 더불어서 공존하고 있는 그 미생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미생물을 조금 밝혀보러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 즉 미생물 전체 통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과 유전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게놈, 제2의 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가 유전자를 밝히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비밀을 많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 게놈 사업을 할 때. 그런데 이제는 얼토당토 안 하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까지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건강의 비밀의 숙제를 풀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인간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유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 2만 개 정도 유전체예요. 근데 우리 몸에 한 1000여 종의 균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 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숫자는 200만에서 400만 개,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100배에서 200배 수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좀 단순한 거죠. 이 미생물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서로 이 복잡한 상호 반응을 일으키면 얼마나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이것이 알아야지만이 인간 건강과 질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약 체중의 한 1에서 3%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거의 마이크로비오타의 95%는 우리 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에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마이크로바이옴을 몰랐을 텐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는 가끔은 제 자신이 너무나 미약해서 제가 여기서 사이언스를 떠들 자격이 되나 하는 참 그런 생각도 들고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인체 내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여러분들이 드시는 서플리멘트를 드셔도 흡수하는 비율이 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의 흡수를 조절을 하고 또 독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약물 대사 조절을 하고 실제적으로 면역 체계하고도 상호 반응을 하면서 나쁜 미생물들이 나쁜 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들을 막아내는 작용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물질들이 우리 뇌 건강이라든지 발달에도 다 관여가 되어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의 90% 이상은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 뭐 우리 두뇌, 머리, 장, 뭐 대장 여러 가지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경쟁사에서 이런 비만과 관련된 유산균 제품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특히 당뇨병, 뭐 파킨슨, 치매, 우울증 관련돼 갖고는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과 상관되어 있는 연구들을 되게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두뇌와 관련돼 갖고 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장에서 분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글로벌 시장은 약 2023년도에 108억 규모의 달러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130조 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마이크로바이옴에 많은 벤처 회사들이 사실은 새롭게 스타트업 컴퍼니로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영양제나 이런 기능성 성분으로서의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 항균제라든지 또 대장암 치료라든지 하는 의약품 시장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활짝활짝 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또 제약 시장들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견인해 나갈 거라고 예측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뭐 잘 알다시피 미생물이 먹이죠, 먹이. 네. 그래서 잘 분해가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식이섬유 같은. 쉽게 잘리지가 않아갖고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장에서 몸에 이로운 살아있는 균들, 즉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장내 균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지방산 중에서도 체인이 좀 작은 이런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SCFA라고 하는 이 단세지방산에 저희 뉴트릴라이트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발효의 나라이기 때문에 간장, 된장, 뭐 김치 같은 것들도 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 뭐 이렇게 김치에 잘 발효가 되면 이게 신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적절한 산도를 조절하는 것들이 다 미생물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유익한 물질들이라고 봐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균들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대사하면서 여러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듭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는 종류가 많아요. 뭐 효소도 있고 비타민도 만들고 뭐 페놀 성분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세포의 다당류도 만들고 그러나 그 중에 만들고 중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숏체인 패티 애시드 저희는 단세지방산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자, 이 단세지방산이 어떤 종류들이 있을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들은 아주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대사 물질을 가지고 저희들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하고 같이 파트너로 새로운 건강의 열쇠를 열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화성 탄수화물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것들이 대장에서 소화가 되면 이런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아세트산,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들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라지는 건강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얘들의 패턴이 어떻게 바뀔 때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균,
나쁜 균들의 그 균형이 가장 알맞은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음식, 그 다음에 특히 농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에도 굉장히 많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주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뉴트리라이트도 여기에서 화장품, 농업, 헬스케어, 식음료 여기에다 다 저희들도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개인에게 적합한 마이크로바이옴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지금 좀 이제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중요하다며. 중요한데 왜 개인마다 맞는 게 필요할까? 왜냐하면 각자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좀 더 개인 맞춤형의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더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 정면에서 보이시는 거에 보게 되면 오른쪽은 사람을 반으로 나눠놨죠.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있는 거는 유전자예요. 사람마다 지금 유전자 별로 안 변하잖아요. 지금 색깔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뭐 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왼쪽은 사람마다 장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패턴이 보세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애 주기별로 봐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밑 도화지의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칠하는 색깔이 똑같은 색을 칠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른 색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즉 도화지에서 눈에 보이는 마지막 색깔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눈에 보이는 유기농, 아까 무당벌레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농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해내듯이 이제는 우리는 건강에 더 중요한 눈에 보이는 백조가 유유에 있는 것 같지만 끝으로는 끊임없이 유익균, 유해균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현상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 균형을 잘 잡으면 백조의 건강 자산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파트가 될 텐데 이 맞춤형을 나에게 좀 더 적합한 걸 찾으려면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석할 것이야? 어떻게 차별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워낙 진 시퀀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유전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패턴의 대충 미생물이 있군라고 하고 그 결과를 또 줍니다. 그런데 저희 뉴트리라이트가 하고자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내 미생물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장내에 있는 환경이 어떻게 틀린지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좀 더 적합한 미생물 균주를 찾으려면 얘들을 하나하나 다 배양을 시켜서 반응을 시켜봐야 돼요. 그것들이 피마스라고 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들이 글로벌하고 서로 저희들이 사인을 해서 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마스를 통해서 96개의 플랫에서 일일이 내 장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다 현기적으로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미생물의 균주를 투입해서 반응이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결과, 모든 다양한 결과들이 나의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개인 맞춤형에 대한 나의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분석 결과에 담치고 그리고 나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회사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첫 발을 내딛는 이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바로 넣어서 유전체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이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험하는 것들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6번 패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이게 혜택을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분석하는데 시간이 왜 오래 걸리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포스트바이오틱스라든지 개인 맞춤형 피마스 같은 분석을 같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 키우는 시간 그리고 분석하는 시간들이 꽤 오래 걸린다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단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잘 한 300명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 1차, 2차의 테스트가 끝났고 지금 2차 테스트의 분석 결과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나왔던 패턴, 2차에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전생에 맞는 여러 가지 개인 맞춤형, 나에게 좀 더 적합한 여러 솔루션들을 최신의 과학과 좀 더 차별화되어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적용한 것들을 시장에 하나하나 내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것들이 등장할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기다려 주시면서 또 막상 시장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새로운 기술을 또 전파하는 전도사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오늘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저희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박사님을 제가 또 이렇게 뵙고 또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사실 무대 밑에서 그때 박사님께서 저희 그때 김민기 대님이랑 같이 네, 맞아요. 너무 오래전에 네. 인천에 오래전에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젊어지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지셔서 제가 막 너무 막 되게 네.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마지막 그 슬라이드가 저희의 마음을 더 설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모든 연구 개발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모든 걸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사실 알려주는 과정에서 사실 더 디테일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지만 못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다 알려준다고 저희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쉽게 또 풀어주시는 아까 백조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또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스트리밍이라서 실수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녹화가 그쵸.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조금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여기 좀 임했는데 조금 더듬거리긴 했습니다. 아니. 그러나 제가 그냥 아쉬움은 방송 이거보다도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 이제 좀 리더님들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좀 없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제가 그때 현장을 아직도 합니다. 정말 엄청 떨렸어요, 저요. 근데 그 박사님의 에너지가요, 막 정말 거기 360도에 계시는 모든 객석들에게. 그래서 사실 너무 아쉬워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만 이 정말 정말 철학과 가치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 타임이 뭐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많은 회사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아메이 이전에도. 그러면 정말 이제 아메이 안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시는데 정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저는 좀 아메이 연구를 저는 이제 뭐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이제 좀 일을 해봤는데 아메이에 와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연구를 엄청 성실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차곡차곡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영어로 또 말하면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컴프로마이즈를 좀 할 것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되게 좀 착실하게, 창실하게 되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미래를 보고 있는 눈을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는 이런 연구가 그러니까 대학원 처음에 가니까는 무슨 대학원 같더라고 여기가. 연구가 연구소가 막 이렇게 기업에 있으면 딱 짜여져가지고 따따따딱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는 아메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혁신들 특히 우리 뭐 지금 그런 것들 정수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메이가 세계 3대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친구들 가보면 별의별 놀이 장난감이 많아요. 거기 가면 우리 본사 가보면 왜 이런 걸 왜 하고 앉아있니 싶을 정도인데 잘하는 제품이나 만들지. 근데 그런 것들을 허용해줬던 즉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울타리가 되는 그런 연구 분위기 그런 되게 딴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회사 없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 원천 기술도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연구를 이렇게 혁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그 토양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로 와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 끊임없이 미래를 고민하게 해주는 아젠다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 밑바닥에는 너무 잘하는 게 일단 우리가 딱 있잖아요. 파이터 뉴트리언트 그러면은 뭐 네. 누가 와더라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식물 영양소. 예,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토양이 이제 주변이 되니까 네. 정말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그 재료가 이미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또 예술 분야에 있는 아 그래요? 사람으로서 예, 아. 과학인데 아티스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네 그렇게 예, 얘기해요 정말. 우리도. 예. 아 진짜요? 네. 연구원이지만 아티스트적인 그런 마인드. 아 그렇게 하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 얘기할 때는 네 우리 그렇군요. 네네 같은 계열. 그러니까요. 같은 분야였어요. 근데 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거든요. 아니 저희가 제품을 이제 전달하면서도 해도 너무하게 왜 이런 것까지? 약간 이런 얘기. 약간 그런 걸 해요. 네네 맞아요. 정말 네, 그런 그래서- 것까지 하는 때가 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음 또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R&D 이러면 또 더 모르고 연구 개발 그러면 그냥 연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중요도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진짜 이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그 중요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네네. 드렸지만 그냥 원료 사와서 만드는 그쵸. 저희도 이제 원료 사오는 원료 있습니다. 그쵸. 그러나 이제 저희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원료들은 저희들이 그 토양에서부터 농사 지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왜 투자합니까 거기다가 막 온갖 걸 다 투자해가지고 뭐 가보면 뿌리부터 현미경으로 바라봐야만 되는 이런 연구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에 여러 나라에 뭐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하나를 그냥 쉽게 조금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혁신과 네. 또 스피드한 혁신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로컬의 스피드한 혁신들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혁신에 네. 한국이 혁신에 이 정신이 그러니까요. 스피릿이 살아있는 나라거든요. 선두주자로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밸런스 이루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농작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오는 것까지 제가 지금 뭐 말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국화 엄청 심성 있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개의 종자가 어느 종자일 때 수많은 국화 중에서 어떤 종자일 때 뭐가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스크리닝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임상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뭐 나오는 제품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가 들으면서 아까도 그 다른 의미로 양손을 얘기했지만 양손잡이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 그 많은 연구 끝에 인내심을 가지고 늦게 가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우리는 스피드까지 갖고 있다. 네, 예. 밸런스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균형.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쭉 해주셨지만 너무 많이 기다리고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메이는 모든 양손잡이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진짜 이 많은 연구와 사실은 뉴트리라이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제품들을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 사실은 이제 면역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뉴트리라이트를 저희가 물론 많은 얘기들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네. 제가 뭔가 누군가에게 뉴트리라이트를 얘기를 할 때 네. 박사님 입장에서 네. 내가 한마디로 뉴트리라이트를 정의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뉴트리라이트를 정의하면 저는 이 수많은 제품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언니들이 네. 앉혀놓고 제가 더블엑스를 한번 딱 설명을 한 거예요. 오. 그랬더니만 이 형님들이 그동안에 좀 이제 저희 집안이 좀 유전적으로는 좀 건강한 체질인데 네네네. 뭐 여태까지 서플리멘트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네. 그날 이후로 바로 감동 감화돼서 네, 더블엑스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블엑스는 모든 연구의 집합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하시는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고 그러면 왜 좋은가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또 시간이 길고 우리 사이언티스트 네. 같은 경우는 쉽게 이게 아티스트로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고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이토 뉴트리언트들이 우리 몸에 모르는 그 수많은 반응들을 우리가 사진 찍듯이 엑스레이 빡 찍듯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바로 좋은 제품이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하시는 어느 분이 됐든 처음 접하시면
가능한 더블엑스 꼭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와 개발의 네. 그 모든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네.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예술 작품 그렇죠. 역시 예술가는 좀 그런 더블엑스. 네. 정말 끊임없이 네. 사실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발전된 아가 더블엑스부터 지금까지 또 계속 네.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요. 그래도 박사님 떠나시기 전에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ABO들에게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사실 네.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어떤 한마디 저 해주세요. 이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이렇게 열정적이시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개인 맞춤형 시대, 좀 더 개인에게 적합한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메이만큼 잘할 수 있는 곳 없고, 왜 아메이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냐면 바로 ABO 리더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시고 열심히세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심히를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데도 되게 열심히라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런 과학자들로서도. 이 어려운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파해 줄 수 있는 전파자로서 역할, 이 일을 누군가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에 건강혁신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혁신을 만드는 핵심적 역할을 하실 분은 저가 아니고 저는 그냥 창만 차리는 거고, 정말 이 상에 나가서 혁신의 전도사가 돼야 할 분들은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 한 분 한 분들이세요. 저는 리더님들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실패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는 바로 리더님들 때문인 거죠.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정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은 네. ABO 리더님들 덕분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네. IDFC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조양희 박사님에게 아메이란? 아메이란 저에게 제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메이에 다니고 있으면서 그 어디 이제 이렇게 모임회 같은데 네. 특히 이제 국가 뭐 회의를 가더라도 하면 아메이가 전달하는 과학에 대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가 저가 옛날에 커리어가 정부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으로 오게 되면 되게 위축되고 쪼그라들기가 쉬운데 네. 처음에는 약간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어요. 그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아메이를 네. 경험하고 또 제가 그 아메이의 전도사가 되면서 저는 아메이가 저를 또 다른 제2의 커리어에서 자랑스럽게 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저희가 사실 많은 그 한국아메이의 직원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또 박사님을 더욱더 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경험을 외부에서 이미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평균적인 그 눈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 아메이가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떠나보내기 싫을 정도로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듣고 싶지만 이미 또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셨고 이렇게 또 저희가 새해가 이제 오잖아요. 네. 네, 마지막 방송을 또 이렇게 네. 같이 함께 그러게 했어요. 말입니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고, 네, 정말. 저희가 건강 전도사로서 네. 많이 IDFC를 네. 통해서 네. 그 과학과 철학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저희 IDFCA 오늘 박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리더님들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아도 박사님의 존재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리더님들 정말 오늘 이 강의가 사실은 박사님의 연구 개발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쉽게 풀어주셨고, 그리고 정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매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시면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과 정말 같이 융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지 고민하는 건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리더님들 정말 오늘도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귀한 아메이와 만난 것이 감사, 그리고 아메이가 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 그리고 또 그 개발한 제품을 우리의 밥상에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 네, 감사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IDFC의 여전히 좋아요와 구독, 그다음에 알람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